오송 지하차도 참사 100일을 사흘 앞두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모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정환 국회의원과 윤건영 교육감이 단재교육연수원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충북의 건설공사 수주가 급격히 줄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멀쩡했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생을 마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오는 23일이면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가 됩니다. 사흘 앞둔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추모 행사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이다. 책임이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최고 책임자들의 답변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참사가 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거리로 나선 오송 참사 유가족들. 가족을 잃은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중대 시민지 즉각 기소하라! 더 이상의 참사를 멈추기 위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처분은 항상 하위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최고 책임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생존자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엉망이 돼버린 일상을 호소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기소로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회들과 참사의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최고 책임자들을 엄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조사와 함께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훨씬 더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강력히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거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맞게 된 100일. 유가족들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도정환 국회의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 의원은 동일한 강좌에서 특정 강사만 배제하려고 했다면서 지난 18일 국정감사에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특정 강사를 배제한 적 없고 이미 수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의 건설공사 수주가 1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공사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중소건설사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청주의 한 건설회사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해 20건 이상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업체지만 올해는 겨우 6건밖에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관급 공사 발주 물량이 2년 새 6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뭐 2달, 3달짜리 공사도 있으니까는 그런 거 이제 제외하고 나면은 1년 평균 한 20건 정도도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올해 2분기 충북의 건설 수주액은 7,766억 원. 1조 4,800억 원을 웃돌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충북의 건설회사의 10% 이상이 올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입니다. 3년 새 시멘트 값이 55% 오르면서 레미콘 가격은 30% 이상 올랐고 철근도 39%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구인난으로 인건비도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시공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공사 비용 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재값이 올라갔다든가 또 인건비가 상승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손해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따도 돈을 벌기 힘든 구조에서 문을 닫는 건설회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충북의 건설회사는 무려 20곳.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1년 동안 했던 것보다 지금 올해까지 폐업했던 업체가 더 많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폐업을 결정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난까지 가중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점점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충주시 산청면 동충주 산업단지의 오토바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명 가까운 소방 인력이 투입되면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오토바이 완제품 250여 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재 복원하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이번 주말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가늠할 경남FC와의 홈 경기를 갖습니다. 현재 7위인 충북 청주는 5위인 경남을 이길 경우 플레이오프가 가능한 5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충북 청주는 경남을 만나 1무 1패로 열세인 상대 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36라운드 홈 경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청주 KB 스타즈가 2023-24 시즌 우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내일 청주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출정식은 오후 2시 청주 신흥고와의 공개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새 시즌 기념 영상과 유니폼 공개, 팬사인회와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시즌 캐치프레이즈 위아 스타즈가 인쇄된 한정판 머플러가 제공됩니다. 2023-24 여자 프로농구는 다음 달 5일 개막해 내년 3월까지 펼쳐집니다. 청주 무심천 둔치 자전거 도로가 올해 안에 산책로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청주시는 자전거 도로 무심천 도심 구간 7.5km 가운데 마지막 구간인 체육공원과 흥덕대교 1.1km에 대한 정비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1m 정도 분리하는 이원화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26억 원을 들여 복대동과 율량동, 오창, 오송읍 일원에 자전거 도로 신설과 정비 사업을 벌였습니다. 농림부가 공모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충주와 진천, 음성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4억 원을 포함해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고품질 벼 생산이 늘면서 해당 지역 벼 재배 농가들의 판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버려지던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 제조법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브로콜리 순 생채의 식감과 색상을 그대로 유지한 건나물밥과 소금 대신 간장과 식초, 설탕을 배합한 콜리플라워 외엽 장아찌 등 2건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MBC 충북의 새 얼굴 김희수 앵커가 이 시간 진행을 맡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